어머니와 어린 딸이 텍사스의 외딴 사막으로 캠핑 여행을 떠났다가 1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1년 동안 궁금해했지만 운명적인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사막 깊숙이 묻혀있던 발견이 그들의 실종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이것은 생존, 배신, 그리고 사막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진실된 이야기이다. 잭슨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는 수색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족이 어떻게 사막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일부는 그들이 길을 잃었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몇 년 동안 수색했지만 마치 계속 제자리걸음하는 느낌이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때였고 잭슨에게는 확인해야 할 마지막 영역이 하나 남아 있었다. 체네이디 산맥 너머 사막의 심장부, 아무도 찾아보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그의 절친 데릭에게 고개를 돌렸다. 데릭은 지프차 앞좌석에 앉아 맹렬한 텍사스 태양을 피해 선글라스를 조정하고 있었다. 데릭은 모든 실패한 수색, 모든 순간의 의심, 모든 막다른 길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은 그들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갈라진 땅과 들쭉날쭉한 바위의 바다였다. 태양이 끊임없이 억압적인 무게처럼 위에서 내리누르고 공기가 먼지와 건조한 열기로 가득한 곳이었다. 잭슨 카터는 금속 탐지기를 손에 쥐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체계적으로 훑고 있었다. 기계의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는 사막의 광대한 침묵에 거의 묻혔다. 그의 옆에는 그의 절친 데릭 도슨이 좀 더 느긋하게 움직이며 수평선을 훑어보고 서부 텍사스 풍경의 거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었다. 데릭은 흙 속에 묻힌 무언가를 찾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모험 자체, 야생에 있다는 스릴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잭슨은 달랐다. 잭슨은 유물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막에 온 것이 아니었다. 잭슨에게 이곳은 개인적인 장소였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기억이 묻혀있는 곳이었고 10년 넘게 그를 괴롭혔던 질문들도 함께 묻혀있는 곳이었다. 이봐, 오늘 정말 몰입했네. 데릭이 물병에서 한 모금 마시며 먼지를 일으키며 말했다. 뭘 찾고 싶은 거야? 고대 동전. 100년 전 잃어버린 유물. 잭슨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유물이 아니라 답을 찾고 있어. 데릭은 잠시 멈췄다가 눈썹을 찌푸렸다. 물론 그는 잭슨의 수색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잭슨이 숨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모든 것의 무게가 둘 모두에게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다. 잭슨의 어머니 엘렌 카터와 어린 여동생 릴리는 11년도 더 전에 체네이디 산맥에서 실종되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함께 캠핑을 가고 있었고 다음 순간 사라졌다. 시신도 없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텅 빈 캠핑장과 답 없는 질문들의 메아리만 남았다. 경찰은 몇 년 후 포기했다. 그들은 심지어 엘렌이 그냥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 자신의 삶을 뒤로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잭슨은 절대 믿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여성이었다. 가족을 뒤로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질 리 없었다. 그리고 릴리, 그의 여동생. 그녀는 그때 5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절대 자의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잭슨은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들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다. 하지만 누가, 왜? 잭슨이 다시 수색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그와 데릭이 사막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진실로 이어질 무언가를 찾기를 바랐다. 11년이야. 데릭 잭슨이 감정의 목소리가 거칠게 말했다. 그들이 그냥 사라진 지 11년이야. 수색대, 경찰, 끝없는 인터뷰,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땅을 샅샅이 뒤졌지만 무엇을 위해? 아무것. 그들은 모두 포기했어. 데릭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잭슨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고 매일 아침 당신에게 모든 것이었던 사람들이 어딘가에 그냥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서 잠에서 깨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힘들었어. 친구 데릭이 잠시 후 목소리를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해.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그들의 잘못이 아니야. 잭슨은 걸음을 멈췄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데릭을 보지 않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그냥 사라졌다고 믿지 않아.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 어쩌면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은 우리를 그냥 떠나지 않았을 거야. 잭슨은 금속 탐지기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손잡이에서 거의 하얗게 변했다. 데릭은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다. 이 집착이 잭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했고, 데릭은 그것이 얼마나 더 그를 삼켜버릴지 얼마나 더 지켜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색은 그들의 우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데릭은 잭슨이 농담을 하고 억지스러운 느낌 없이 웃을 수 있었던 예전의 그 사람을 기억이나 하는지 궁금해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있잖아. 데릭이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나는 어쩌면 뭔가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어쩌면 데릭은 망설였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어쩌면 너는 그냥 유령을 쫓는 거야? 어쩌면 이제 그만해야 할 때일지도 몰라. 잭슨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그만할 수 없어, 데릭. 절대 안 해.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고 데릭의 속이 친구의 말에서 느껴지는 날것의 고통에 뒤틀렸다. 알겠어. 데릭이 긴 침묵 후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 영원히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없어. 내가 그 속에 빠져 자신을 잃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 잭슨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태양은 이제 머리 위에 높이 솟아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유일한 소리는 금속 탐지기가 사막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낮은 웅웅거림이었다. 잭슨의 눈은 그들 앞에 펼쳐진 황량한 땅을 훑었지만 그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던 시절, 엘렌과 릴리가 있었고 삶이 단순했던 시절,
사막이 그들을 삼켜버리기 전에 기억 속에 갇혀 있었다. 계속하자 잭슨이 마침내 목소리를 멀리 떨어진 채로 결연하게 말했다. 여기에 뭔가 있어? 나는 알아. 그냥 느낄 수 있어? 데릭, 이것 같아. 잭슨이 조용하지만 다급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그들이 놓친 지역이야. 아무도 이곳을 찾아보지 않았어. 데릭은 그를 곁눈질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확실해. 이곳은 외딴 곳이야. 휴대전화 서비스도 안 되고 지형도 거칠어. 우리는 몇 시간 아니 그 이상 거기 있을 수도 있어. 잭슨의 시선은 앞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나는 느낄 수 있어, 데릭. 거기에 뭔가 있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 조금만 더. 이 데릭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 몇 번의 수색은 그들 둘 모두에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잭슨의 눈에 비친 집착을 보았다. 그는 이 마지막 수색 외에는 잭슨에게 필요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은 한숨을 쉬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자. 지프차는 갈라진 사막 바닥을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타이어는 먼지를 일으키며 더 깊이 야생으로 들어갔다. 그 주변의 풍경은 끝이 없어 보였다. 들쭉날쭉한 산과 흩어진 바위로만 방해받는 마른 땅의 광대한 넓이였다. 여기 공기는 더 뜨겁게 느껴졌다. 태양은 무자비한 힘처럼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사막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것 같았다. 그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삼켰던 것처럼. 몇 시간이 지나도록 모래, 바위, 그리고 가끔 보이는 크레오소트 관목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해가 더 낮게 기울어지면서 데릭의 걱정은 커졌다. 긴 그림자가 지형을 가로질러 드리워졌다. 이봐, 너무 무리하고 있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해. 여기는 너무 위험해. 잭슨은 거의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 사막을 여러 번 지나왔지만 매번 뭔가 이야기의 조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뼛속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오늘 그는 그것을 찾을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 운전했다. 바위가 많은 지형은 더욱 어려워져 지프차가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능선을 넘자 잭슨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래 땅을 훑었다. 금속성의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먼지와 사막 덤불 아래 반쯤 숨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데릭,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저기 봐의 데릭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잭슨의 시선을 따랐다. 가까워질수록 그 금속성의 빛은 더 선명해졌다. 저게 뭐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의 불확실성은 그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불안감과 일치했다. 잭슨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복되어 협곡 바닥에 어색하게 박혀있는 트럭의 익숙한 형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의 트럭이었다. 그들이 사라진 날 운전했던 트럭. 오래되었지만 틀림없는 쇠비 타호. 수년 동안
사막에 노출되어 더러워져서 파란색과 주황색 산 스티커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거 엄마 트럭이야. 잭슨은 목소리를 간신히 내뱉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며 핸들을 더 꽉 쥐었다. 지프차를 바위투성이 경사면을 따라 협곡으로 몰았다. 데릭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트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의 무게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트럭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수년 동안 그곳에 앉아 숨겨지고 버려져 있었다. 타이어는 펑크났고 창문은 깨졌으며 먼지는 두꺼웠다. 마치 일부러 풍경 속에 스며들도록 내버려둔 것 같았다. 하지만 잭슨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트럭의 위치였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뒤집혀서 협곡으로 밀어 넣어지고 땅과 덤불 아래에 숨겨졌다. 뭔가 잘못됐어. 데릭이 목소리를 낮추며 긴장한 채 말했다. 이 트럭. 마치 여기에 놓여진 것 같아 잭슨의 심장이 가슴에서 뛰었다. 장면을 눈으로 훑어보면서 이동되었어. 나는 확신해. 그가 대답했다. 그의 눈은 차량 주변을 훑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처음 수색 때 여기에 없었어. 누군가 숨겼을 리가 없어. 하지만 왜? 데릭은 지프차에서 내렸다. 그의 부츠는 말라붙은 사막 바닥에 밟히면서 소리를 냈다. 그는 협곡 가장자리로 걸어가 트럭을 멀리서 살펴보려고 몸을 굽혔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하지만 만약 이게 수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면 왜 지금 여기에 남겨져 있는 거지? 잭슨은 중얼거리며 지프차에서 내렸다. 그의 시선은 트럭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을 얻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자네에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신중했다. 순간의 무게가 압도하면서 공기 중에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다. 이 발견은 승리이자 두려움을 유발하는 깨달음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간 속에 잃어버린 차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훨씬 더 어둡고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의 증거였다. 잭슨은 트럭에 다가가 웅크리고 앉았다. 차량 측면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의 손가락은 그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익숙한 산 스티커에 스쳤다. 그것은 그의 등골에 오싹함을 안겨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 스티커를 사랑했다. 그것은 모험의 상징이었고 그와 릴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소들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징이 그들이 사라진 장소를 표시하고 있었다. 어디에 계신 거지? 잭슨이 목구멍에서 타오르는 질문을 속삭였다. 데릭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주변 사막을 훑어보았다. 이건 말도 안 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 잭슨이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여 재빨리 말했다. 우리는 먼저 이곳을 확인해야 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 깨달음은 그가 이전에 느꼈던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잭슨을 강타했다. 그는 11년 동안 가족의 운명을 상상하며 그들이 길을 잃고 어떻게든 살아남았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불운의 경우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짓을 했다. 누군가가 트럭을 숨겼고 거의 확실하게 진실도 함께 숨겼다. 그가 몇 년 동안 살아왔던 두려움이 갑자기 현실로 느껴졌다.
그들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납치된 것이었다. 잭슨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트럭을 더 철저히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경첩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은 그대로 있었다. 손잡이는 수년의 방치로 인해 약간 끈적거렸다. 그는 안으로 몸을 기울여 운전석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어머니나 여동생의 흔적도 없었고 그들의 소지품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그들이 트럭만 남겨두고 사라진 것 같았다. 데릭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잭슨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돌아가야 할 오늘은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잭슨은 듣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뛰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다. 다시 그냥 떠날 수 없었다. 이것이었다. 그가 기다려온 돌파구였다. 잭슨은 심호흡을 하고 데릭에게 돌아섰다. 트럭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도와줘.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거야. 사막바람이 불어와 그들 주변으로 먼지를 소용돌이치게 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차량에 다가갔다. 하지만 잭슨에게는 더 이상 트럭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여동생.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갔고 알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잭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협곡 아래를 내려다보며 바위와 사막 덤불 사이에 박혀있는 뒤집힌 트럭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차량 측면에 붙어있는 익숙한 파란색, 주황색, 녹색 산 스티커는 그에게 인식에 충격을 주었다. 그 스티커, 그 트럭.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는 그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데릭은 그의 뒤에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사막의 열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잭슨, 확실해. 데릭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불신보다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10년 넘게 만져지지 않은 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 찾을 수 있었을까? 잭슨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래 트럭을 응시하며 마치 그것이 스스로를 설명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땀에 젖은 그의 손은 카메라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계속 찍고 있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있었다. 비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가 기다려온 돌파구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확신했다. 잭슨의 시선은 트럭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직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데릭. 이것이야. 우리가 찾던 단서야.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아드레날린이나 열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실종,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지새운 시간, 답 없는 질문들의 수년. 이 모든 것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었다. 데릭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트럭을 초조하게 바라보더니 잭슨을 바라보았다. 잭슨, 이걸 너무 믿는구나. 알겠어, 친구. 너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지옥을 겪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제대로 생각해야 해.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이끌면 어쩌지? 잭슨의 마음은 1000가지 질문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지? 누가 옮겼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트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심장이 뛰었다. 다음 단계가 위험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자신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어떤 답이 기다리고 있든 잭슨은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잭슨 카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와 데릭은 문명을 향해 돌아가는 길을 만들었다. 각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낮의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기울기 시작했고 공기는 시원해지기 시작했지만 사막의 열기는 여전히 그들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들이 방금 겪었던 잔인한 수색의 끊임없는 상기였다. 트럭의 발견은 잭슨에게 충격과 안도감을 동시에 주었지만 이제 그것을 찾았으니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휴대폰 수신이 되자 잭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형사로라 홀의 번호를 떨면서 눌렀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엘렌과 릴리가 수년 전에 실종되었을 때 수사에 참여했었다. 그의 기억처럼 날카롭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녀에게도 피해를 준 것처럼 피로감이 느껴졌다. 홀 형사님, 저 잭슨입니다. 트럭을 찾았습니다. 그가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그는 데릭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둘 다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정확히 어디지? 홀 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잭슨은 마치 그녀가 이미 오래된 파일을 꺼내고 있는 것처럼 배경에서 희미한 종이 넘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체네이디 산맥 서쪽의 협곡에 있습니다. 좌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잭슨이 재빨리 말했다. 그의 말은 급하게 나왔다. 틀림없이 저희 엄마 트럭입니다. 산 스티커도 아직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트럭.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잭슨은 정보를 처리하는 그녀의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팀에게 알릴게. 그 자리에 있어, 잭슨. 곧 갈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다급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냥 기다려. 잭슨과 데릭이 먼지 덮인 사막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마침내 홀 형사와 그녀의 팀이 도착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그 지역으로 들어왔다. 잭슨은 그들이 재빨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어색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찾아온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답을 얻는 것. 오홀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잭슨에게 다가왔다. 트럭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꾸준히 트럭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돌아섰다. 잭슨, 할 말이 있어. 그녀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시작했다. 이 트럭. 처음 수색 때 여기에 없었어. 잭슨의 속이 메스꺼웠다. 심장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 지역을 전에 찾아봤습니다. 저는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알아. 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 트럭, 녹과 손상, 맞지 않아. 사막에 한 7, 8년 있었던 것 같아. 잭슨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여기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아니, 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의도적으로 옮겨진 거야? 수색 작업이 잠잠해진 후 누군가가 여기에 갖다 놓은 거야.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막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발 주변의 먼지를 소용돌이치게 했다. 잭슨에게 깨달음이 밀려왔다. 트럭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누가 그것을 숨겼을까? 잭슨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직 살아있을까? 사막 어딘가에 숨겨졌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갔을까? 그의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그는 수년 동안 가족의 상실을 슬퍼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형사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잭슨이 감정의 목소리가 꽉 막혀 물었다. 왜 누군가가 트럭을 이렇게 숨길까요? 사고였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었습니까? 홀 형사는 시선을 땅으로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아직 몰라, 잭슨.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는 내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내 어머니와 여동생만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 잭슨은 등골에 오싹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었을까? 그의 가족을 찾는 수색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던 것일까? 수색구조팀이 트럭을 계속 조사하면서 공기 중의 긴장은 짙어졌다. 잭슨의 심장은 더 많은 답을 기다리며 가슴에서 뛰었다. 그때 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어왔다. 형사님, 이것 좀 보시죠. 법의학 기술자 한 명이 트럭 옆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잭슨과 홀 형사는 기술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작고 먼지 덮인 케이스가 좌석 아래에 박혀 있었다. 틀림없었다. 그것은 드론 케이스였다. 그의 어머니가 소유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잭슨의 숨이 턱 막혔다. 저거 엄마 거예요. 그가 기술자 옆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이 순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서였다.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 이야기의 한 조각이었다. 기술자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다. 드론의 잔해가 드러났다. 잭슨의 손은 떨렸다.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가족 여행 중에 어머니가 그것을 날리던 기억들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드론뿐만이 아니었다.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던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었다. 약간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온전했다. 그 카드에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 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잭슨의 손에서 카드를 받아 다른 기술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기술자는 재빨리 그들이 설치한 노트북에 그것을 꽂았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살아났다. 일련의 비디오가 보였다. 처음에는 가족 영상뿐이었다. 잭슨의 엄마와 여동생이 사막에서 웃고 놀고 있었다. 캠핑장, 트럭, 그리고 풍경의 장면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때 영상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마지막 비디오는 드론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 주변 사막의 넓은 시야를 포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은 멀리서 우뚝 솟아 있었고 태양은 갈라진 땅에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잭슨은 즉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캠핑하려고 계획했던 곳과 같은 지역이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멀리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 제한 구역 깊숙한 곳에 있었다. 그때 영상이 갑자기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녹화를 중단한 것처럼. 화면이 검게 변했다. 잭슨의 심장이 가슴에서 뛰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지? 왜 드론은 그들이 캠핑할 계획이었던 곳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고 있었을까?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처음 수색 작업 이후 트럭을 옮겼다. 누군가가 그들의 실종에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잭슨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길을 잃거나 방황한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잭슨의 생각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엉켰다. 사막은 트럭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해자였지만 무엇의 피해자였을까?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을까? 가족을 찾는 그의 집착은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잭슨은 그 어느 때보다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사막은 그에게 답을 주었지만 밝히기 위험할 수 있는 더 많은 질문들을 제기했다. 홀 형사님,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잭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들을 데려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잭슨, 이해해.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 거기에 무엇이 있든 내 가족보다 더 큰 일이야. 잭슨은 트럭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의 무게가 그에게 짓눌렸다.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알아낼 것이다. 잭슨은 이 진실을 10년 넘게 쫓아왔다. 매년 희망은 덜 밝게 깜빡였지만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의 어머니 엘렌과 여동생 릴리의 실종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그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틀린 것 같았다. 잭슨과 로라 홀 형사가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단서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협곡에서 발견된 트럭은 원래 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없었다. 이제 분명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옮겼다. 누군가가 그것을 눈앞에 숨겼다. 엘렌의 드론 케이스와 아무도 수색하지 않았던 사막의 일부를 보여주는 이상한 영상의 발견은 그들을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결론으로 이끌었다. 엘렌과 릴리는 사고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 로라가 처음으로 점들을 연결했다. 그녀는 몇 가지 불안한 단서들을 발견했고 조사 후 잭슨의 가족이 사라졌던 바로 그 지역에서 지역 밀수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밀수 조직은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활동하며 버려진 시설을 은신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불법 물품을 밀수하는 잘 조직된 작전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사업에 위협이 되는 누구든 제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잭슨은 이 깨달음이 강하게 자신을 강타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의 어머니 엘렌은 항상 철저했고, 항상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고, 항상 규칙을 따랐다. 그녀는 사막을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발견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와 릴리는 그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잭슨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트럭 안에 앉아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았다. 수평선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다. 무엇을 찾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더 이상 마무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로라는 밀수 작전의 위치를 추적했다. 사막 가장자리에 깊숙이 숨겨진 외딴 기지였다. 그녀는 팀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여 습격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잭슨은 먼저 그곳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알고 싶었다. 가족을 파괴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기지는 고립되어 있었고 거칠고 건조한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단 하나의 좁은 도로만이 그곳으로 이어졌다. 잭슨이 접근하자 그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은 사막을 통해 울부짖었고 기지 주변으로 먼지를 휘저었다. 그의 트럭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유일한 차량이었다. 그는 심장이 가슴에서 두근거리며 문 바로 밖에 멈췄다. 그가 하려는 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잭슨은 트럭에서 내렸다. 그의 부츠는 기지로 향하는 자갈 위에서 삐걱거렸다. 그는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무엇에 직면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납치.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했다. 그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손은 옆구리에 있는 총을 쥐었다. 그것의 무게는 익숙했지만 불편했다. 그것은 그가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준비되지 않은 채 이 기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잭슨이 주 입구에 다가가자 그림자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낡은 재킷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한 남자였다. 그가 잭슨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부터 이 남자가 잭슨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마치 잭슨의 머릿속에 경종을 울려야 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잭슨의 심장은 가슴에서 뛰었다. 남자의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이제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자 그것은 달랐다. 더 현실적이었다. 수년 동안 끓어오르던 분노가 이제 그의 안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하지만 남자의 비웃음이 사라지자 다른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인식의 표정이었다. 잭슨의 혼란이 얼굴에 나타났을 것이다. 남자의 미소가 더 넓어졌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부츠 아래에서 자갈이 띠걱거렸다. 그의 눈은 불길한 무언가로 빛났다. 나를 기억 못하는군. 그렇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조롱하듯이 물었다. 잭슨은 몸이 굳어졌다. 숨이 턱 막혔다. 기억해야 하나요? 남자가 잭슨을 마치 먹잇감처럼 훑어보며 웃었다. 그를 가늠하듯이. 카터 씨, 당신은 수년 동안 뉴스에 나왔어요. 당신 가족 사건, 많은 관심을 받았죠. 헤드라인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죠. 당신은 끈질겼어요. 잭슨의 피가 차가워졌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제 얼굴을 뉴스에서 보셨다고요? 그가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으로 물었다. 그는 남자가 암시하는 것의 심각성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어떻게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을 수 있었을까? 물론 남자가 만족감의 기색을 띠며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실종은 기회였어요. 당신의 어머니, 그녀는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했죠? 그녀는 질문하기 시작했고 기웃거리고 파헤쳐서는 안 될 곳을 파헤쳤죠.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 그저 아이였어요. 여동생처럼요. 이 사막의 어두운 면, 그림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당신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할 때까지는요. 잭슨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수색 초기 시절 끊임없는 언론의 보도, 그의 가족 거리 주차된 뉴스밴들,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답을 요구하는 기자들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 남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듣는 것, 그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납치한 바로 그 조직의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듣는 것은 악몽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았다. 그들은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을 뿐이었죠. 남자가 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 그녀는 끈질겼어요. 우리가 말려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녀는 우리를 폭로하고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잭슨의 심장은 가슴에서 뛰었다. 남자의 말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차가운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평생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이제 가족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자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남자는 잭슨의 눈에 번쩍이는 분노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너무 침착했고 거의 긴장을 즐기고 있었다. 잭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진실을 요구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엄마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남자의 입술이 어둡고 아는 듯한 미소로 말렸다. 오랫동안 그들을 찾아왔군요. 그렇죠? 정말 이해 못하는군요. 그렇지. 잭슨의 심장이 가라앉았다. 그는 이런 일을 두려워했지만 입 밖으로 듣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말해주세요. 잭슨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압도하려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다.
당신이 이 짓을 했어요. 당신이 들을 데려갔어요. 당신이 그들을 죽였어요. 남자는 잭슨을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다. 그들이 사막에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어요. 카터 씨, 훨씬 더. 잭슨의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말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말이 맞지 않았다. 남자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그 안에 인간미는 없었다.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단순히 불운의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떤 것에 너무 가까워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계속 파헤쳤죠. 당신 여동생, 그녀도 이 모든 일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카터 씨, 그들은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죠. 그들은 데려가져서 사용되었어요. 잭슨의 속은 매듭으로 꼬였다.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다고요? 그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다. 남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작전의 일부가 되었죠. 우리는 그들을 인신매매하고 그들이 강요당한 일에 사용했죠. 당신 어머니는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우리가 착취할 또 다른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당신 여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녀를 숨기고 우리의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녀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어요. 잭슨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몸은 감각이 없었다. 수년 동안의 수색,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끝없는 밤들, 그가 짊어져온 모든 슬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멈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잭슨이 남자가 하는 말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어 속삭였다. 남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다. 그게 진실이야. 카터 씨,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바로 이곳에. 하지만 그들이 되어버린 것에서, 그들이 겪었던 것에서 그들을 구할 수는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잭슨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머리가 핑 돌았다. 남자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그들은 살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 엘렌, 그의 여동생 릴리. 그들은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떤 공포를 겪었을까? 그들이 당신이 알던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동정심을 품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 그녀는 예전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동생처럼 부서졌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학대받았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카터 씨,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들은 이제 이것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 삶의 일부가 잭슨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주먹은 그의 옆구리에서 꽉 쥐어졌다. 남자의 말의 무게가 그에게 짓눌리면서 그의 가족은 죽지 않았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길을 잃었다. 너무 어둡고 너무 뒤틀린 세상에 강제로 끌려갔다. 그가 그 세상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잭슨이 목소리를 떨며 다시 요구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번뜩였다. 차가운 무관심과 섞인 희미한 오락거리였다. 그들을 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들은 이 기지에 있어요. 보고 싶으면 봐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냥 걸어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데려갈 수 있다고는 잠시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되었고 일단 들어오면 나가지 못해요. 잭슨의 생각은 뒤죽박죽이었다. 압도적인 진실을 처리하면서 남자의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직 살아있지만 부서졌다. 10년 넘게 악몽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견뎌냈던 것을 생각하자 잭슨의 피가 끓었다. 그의 안에서 슬픔과 분노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는 이 남자나 그의 작전이 그의 가족을 더 이상 찢어놓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당신이 그들을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잭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한 침착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되찾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 장소를 부숴버릴 거예요. 남자는 잭슨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웃었다. 당신이 그냥 여기 걸어 들어와서 나에게서 그들을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하게 둘 거라고 생각해요. 잭슨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남자를 계속 노려보았다. 그의 마음은 해야 할 모든 일로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들은 이 지옥에서 해방되어야 했다. 당신이 뭘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잭슨이 단호하고 최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당신이 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의심스럽게 가늘어졌다. 실수하는 거야. 카터 씨, 당신이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몰라. 잭슨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기까지 왔다. 지금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다른 말 없이 잭슨은 돌아서서 기지 입구로 향했다. 남자는 그에게 무언가를 외쳤지만 잭슨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을 끝냈다. 기다림을 끝냈다. 진실이 마침내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는 가족 없이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안에서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서 빼앗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한 구원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이 장소를 부수고 그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잭슨의 마음은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 수년 동안의 수색, 구비와 회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끝없는 고통 끝에 마침내 그들을 찾고 그들이 갇혀 있었던 어떤 악몽에서든 그들을 데리고 돌아올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잭슨이 기지 깊숙이 들어갔을 때 상황은 빠르게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범죄 조직은 그가 그냥 걸어 들어가서 가족을 데리고 가게 둘 리 없었다. 그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오랫동안 통제했던 사람들은 잭슨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둘 리가 없었다. 잭슨이 낡은 문을 지나 밀고 나갔을 때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뛰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수 있는 순간이라는 역겨운 깨달음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가 건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의 가족을 데려갔던 사람들이 그림자에서 그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잭슨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사방에서 주먹을 날렸다. 타격의 힘으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멍해졌다. 그들이 돌아가며 그를 때리면서 땅에 피가 튀었다. 그는 반격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고통이 그의 몸을 꿰뚫었다. 각 타격은 이전보다 더 잔인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여동생을 생각했다. 계속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고통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일어설 수 없이 땅에 쓰러졌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이렌 소리가 기지를 통해 울려 퍼졌다. 번쩍이는 불빛과 외치는 소리의 흐릿한 움직임 속에서 경찰이 기지를 급습했다. 로라 홀 형사와 그녀의 팀은 무기를 들고 돌격했다. 자연의 힘처럼 건물을 휩쓸었다. 범죄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의 작전은 그들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재빨리 체포되었다. 잭슨의 몸은 탈진과 고통으로 떨렸지만 그는 안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멈춰질 것이었다. 그의 가족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경찰이 기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동안 잭슨은 구급차로 급히 실려갔다. 그는 맞았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살아 있었다. 구타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그의 뼈에 메아리 쳤지만 그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그가 기다려온 순간을 보기 위해 싸웠다. 경찰관들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기지에서 데리고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잭슨이 그들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멈췄다. 엘렌, 그의 어머니는 알아볼 수 없었다. 한때 강하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쳤던 여성은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으며 수년간의 고통으로 황폐해졌다. 릴리, 그의 여동생은 겨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허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치 한때 그녀를 만들었던 모든 것이 고갈된 것처럼. 잭슨의 다리가 비틀거렸다. 남아있는 모든 힘으로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방금 목격한 모든 것의 무게로 공기가 두꺼워졌다. 그의 여동생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서졌다.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삶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들을 보는 것의 감정적인 무게, 그들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의 눈에 눈물을 가져왔다. 그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팔을 벌렸다. 엄마, 릴리. 나왔어요. 너무 미안해요. 전에 여기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릴리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또 다른 악몽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듯 그를 그저 응시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번뜩였다. 서서히, 망설이며 인식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손을 뻗었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잭슨은 그녀를 단단히 안았다. 절대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엘렌은 몇 발짝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녀가 겪었던 트라우마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잭슨을 보았을 때 인식의 번뜩임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가 손을 뻗자 잭슨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들이 포옹했을 때 모든 고통, 모든 아픔, 그리고 수년간의 불확실함이 그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감동적인 재회는 눈물, 가슴 아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범죄자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압도적인 안도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은 그들이 견뎌냈던 가혹한 현실로 인해 누그러졌다. 잭슨의 어머니 엘렌은 신체적으로 학대당했고 감정적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의 여동생 릴리는 부서졌다. 그녀가 절대 속해서는 안 될 세상에 강제로 끌려갔다. 그들은 둘 다 인신매매 당했고, 이용당했고, 조종당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결코 갖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다. 시간, 인내, 그리고 치유가 필요할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다. 기지가 정리되고 범죄자들이 체포된 후 잭슨과 그의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들이 견뎌낸 트라우마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지만 잭슨은 그들이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으로의 길은 길었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치료를 받을 것이고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이제 짊어진 상처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울 것이다. 몇 달 후, 잭슨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서서히 그들의 삶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쉽지 않았다. 고통으로 가득 찬 날들, 그들이 겪었던 기억들이 너무 버거워 보이는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희망의 순간들, 웃음의 순간들, 찢어졌던 가족을 재건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치료가 도움이 되었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도움이 되었다. 잭슨은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10년 넘게 그들을 찾아다녔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